영화 헬로 고스트는 코미디 장르의 영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많은 영화에서 사실 가족이라는 테마를 다루기는 하는데 헬로 고스트 영화는 가족에서 더 진화를 하게 됩니다. 네. 나의 살아있는 가족이 아니라 이미 죽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죽었다고 해서 이별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에게는 가족이 있는 것, 네. 바로 이제 원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네. 코미디 장르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네. 그 주인공 상만은 어렸을 때부터 고하죠. 네. 그래서 계속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자살 시도를 계속 실패를 하게 실패하죠. 되는데 네. 그 실패도 알고 봤더니 음. 자기의 이미 죽은 가족들이 귀신이 되어서 네. 지켜주고 있던 것처럼 이 영화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귀신으로 나타난 가족이 처음에 가족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네. 그 가족들을 맞이했을 때 귀신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상만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지나고 났을 때 참 네. 인상 깊게 여운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상만이라는 역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 한 개인이 홀로 살 때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이 드러나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혼자 있지만 그 원가족이라는 힘이 이미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 부분 요소마다 함께했던 그 추억들과 기억들과 함께했던 사랑들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드러내서 결국은 그 사랑의 원대한 힘을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신이 앞에 나타나면 네. 한을 풀어주고 소원을 들어줘야 이 귀신이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그것을 빗대어서 그 가족들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서 네. 내 소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소원들이 다 뭐냐면 어린 상만과 함께하지 못했던 네. 살아생전에 상만을 향해서 우리 네. 아들과 우리 그 형제 동생을 향해서 네.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것이 소원인 거죠. 아 되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짠한데요. 네. 네, 그래서 그 고창석 배우부터 시작해서 네. 등장하는 인물들이 함께했던 어떤 행동들을 제가 떠올려 보니까 진짜로 그 살아생전에 함께하지 못해서 또 그 부분을 어떤 감성적으로 채워주지 못해서 네. 그것을 함께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귀신의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혼자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귀신들이 함께 경험해주게 하거든요. 네, 뭐 네. 술이라든가 네. 담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혼자라기보단 누군가랑 같이 배우게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음식을 이제 장 봐서 해서 먹는 것들, 네, 네. 운전하는 거, 운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그 아버지 귀신. 네. 사실 차태현 그 주인공 상만은 아저씨 귀신으로 아저씨 알고 있죠. 귀신. 네. 같이 수영을 배우는 장면. 수영하는 장면. 그거 정말 네. 많이 와닿죠. 네, 그 수영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입수하기 전부터도 굉장히 웃기죠. 네. 이렇게, 나는 싫다고 싫다고, 하면서 예. 옷을 계속 벗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수영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수영을 하는 중에 이제 사실은 아버지죠. 네. 아버지인 그 고창석 씨가 이 차태현 씨에게 하는 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네. 허우적대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차태현을 향해서 괜찮아, 침착해도 돼, 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물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야. 뭐 물은 어렵지 않아. 너도 뭐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들린다기보다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 물이 험하다고 해도 이 물이 어렵다고 해도 수영이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로 저는 들려서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주는 그 힘,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이미 내 가슴에 있는 그 힘이 그렇죠. 네, 그 사랑의 힘이 가족의 힘이 주는 그 원대함이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로 갈 때는 그 아저씨 귀신이 창밖에 손을 내밀고서 막 바람을 네, 느끼다가 돌아올 때는 주인공 네. 상만이 네. 손을 내밀어서 그 바람을 네. 느끼는 장면이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네, 나는 한 번도 가족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누군가는 살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왕이면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이왕이면 텐데 사람이었으면. 이런 장면이 있죠. 네. 상만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없었고 네. 그것 때문에 자신이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 옆에서 늘 지켜주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네.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네, 정말 사랑이라는 존재였음을 그걸 확인하게 되는 또 계기가 네.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펼쳐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택시를 운전하면서 그렇죠. 이제 오다가 이제 꽁초를 버렸다라고 네. 해서 경찰한테 이제 붙잡히게 되죠. 경찰한테 붙잡혀서 이제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 이제 신랑이 하는 아빠와 그 굉장히, 신랑이 하는 예. 장면을 그 경찰들이 바라보는 모습. 근데 되게- 경찰들은 네, 귀신을 못 보니까 혼자 네, 그러고 있는 혼자, 거죠. 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네. 막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이제 자신과 관계가 있는 그 여성분이 나타나게 돼서 그 이야기를 온전히 다 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심장에 귀를 기울여 준다. 네. 이 행동이 되게 큰 의미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살아 있음에 대한 살아있음. 이야기죠. 네. 예. 그 연수 그 네. 여자 주인공이 호스피스 그 네. 병동의 간호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자들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에 네.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마는 뭔가 그 죽음을 앞두고 임박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심장에 귀를 기울이면서 당신이 살아있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네. 한마디로 알려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 가족이구나를 깨닫는 장면 또한 네. 그 원래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상처이고 네, 네. 어렸을 때 사건이라서 망각의 힘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그 가족들이 다 떠올리게 되죠. 미나리가 들어있는 김밥을 먹으면서. 네. 근데 과연 그 망각이 깨어지는 것의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네. 결국 그 연수의 사랑, 네. 그리고 자기가 연수를 사랑하는 것, 네. 이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 두렵지 않아서 망각의 균열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죠. 네. 그것이 과연 미나리의 힘이었을까? 아, 과연 그렇죠. 사랑의 힘이죠. 힘이었을까? 네네. 네, 저는 그 미나리가 들어있는 김밥을 누구와 함께 먹어서 그 감정이 올라왔을까? 네네. 또 누구와 함께 먹다가 누가 어떤 질문을 해줬길래 그렇죠. 그것이 번쩍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엽기적인 그녀 때도 그렇지만 우리 차태현 씨의 그 울면서 뛰는 연기는 네. 정말 독보적이지 않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그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긴데요. 네. 그 순간부터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원가족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우리 내면에 박혀있는 그 사랑의 힘을 확인하게끔 만들어주는 정말 귀한 장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반전이라기보다는 발견의 개념이 더 맞죠. 아, 네. 가족이 나에게 옆에 있음을 발견하는 장면. 네. 결국 가족은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있음만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원가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